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각종 경매 실전 사례라든가 아니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사실 매매는 없는 것들인데 실제 이제 경매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또 유치권, 특히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한 5, 6강 정도는 유치권에 대해서 완전 뽀개기를 해볼게요. 유치권, 특히 이제 법정지상권은 간단해요. 갑이냐 을이냐 그거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유치권 판례만 해도 한 200여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6개월,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조회수가 많이 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딱 3주 됐습니다. 3주 됐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많은 것은 150건까지 되고 이제 천천히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유치권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 케이스를 제가 6, 7가지 또는 기회가 허락한다면 한 10강 정도로 해서 유치권을 완전 뽀개볼게요. 유치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저도 유치권 공부할 때 정말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법정지상권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은 되게 쉽고요. 유치권처럼 또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층 해부를 한번 해볼게요. 판례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법조문을 통해서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 입장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조목조목 한번 간단 명료하게 남들은 이거 한 4주차 강의로 해서 돈 3, 400씩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솔직하게 그리고 또 숨김없이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치권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경매 기입 등기가 됐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쭉 이제 어떤 공모를 공사를 했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됐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뭔지는 아시죠? 제 강의가 조금 이렇게 처음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공부하십시오.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달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됐는데 2020년 한 9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판례는 있어요. 제가 판례 보여드릴게요. 바로요. 근데 아니 경매 기입 등기가 됐는데 이 건물 경매로 넘어갑니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어떤 바보 죄송합니다. 어떤 바보가 경매 기입 등기 후에 공사를 완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으니까 판례가 있겠죠. 있으니까 판례가 있을 거고 이 소유자가 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가 걱정하지 말고 공사 완료합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공사업자들은 경매 기입 등기 딱 되는 순간부터 공사 안 합니다. 그죠? 공사 안 해요. 이때부터 딱 그냥 이 건물 유치하고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경매 기입 등기가 됐는데 돈도 안 나오는데 그죠? 공사를 완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판례는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시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판례는 우리가 꼼꼼하게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머릿속에 쌓는다니까요. 그래서 판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유치권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판례 결론만 읽어요, 결론만. 그런데 그 판례 안에 내용에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대법관님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론만 딱 도출해서 보면 정말 유치권이 쉽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처음에 이제 공사를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의뢰했는데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준 경우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조건이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그죠?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유치권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 유치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자, 계약금을 줬고 변제기는 이때잖아요. 그리고 경매가 땅 개시됐어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인데, 자, 우리가 유치권의 핵심이 뭐죠? 자, 유치권 보여드릴게요. 자,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타인의 물건은 맞아요. 그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물건에 관한 건물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 맞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 자, 그럼 이런 경우. 아까 그런 경우. 변제기는 언제였죠? 경매 기입 등기가 이때 됐잖아요. 완공은 이때 했고. 그럼 완공될 당시, 우리 계약서상에 완공될 당시가 변제기잖아요.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유치권 성립 안 된다. 자, 아까 그런 경우는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경매가 딱 기입됐는데 공사를 완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간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보여드릴게요. 자, 판례 입장은 어떤 거냐? 여기 있습니다. 선고 2021-55-21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선서.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 효력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경매 기입 등기. 이 기준이죠. 이게 기준. 항상.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획득, 그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때 건물을 완공했대요. 완공했대요.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1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금을 먼저 주고 계약 조건이 뭐였죠? 이때 완공할 목적으로. 자, 그럼 다음에 판례를 계속 읽어볼게요. 자, 판례 내용에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서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그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공사를 시작했는데 경매가 넘어갔어. 근데 공사를 완공한 후에 은행 대출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변제기는 이때잖아요. 변제, 도래기. 도래기가 바로 변제기예요. 도래기가 변제기예요. 저는 이 공사업자가 정말 계약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만약 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골조공사가 완료 시 30%, 설비공사가 완료 시 40%.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이렇게 공사를 쭉 하고 있어요. 뭐 골조가 올라갈 때 뭐 30%, 아니면 창호가 될 때 30%. 이렇게 돼서 만약 이 순간에 경매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자, 골조가 완성돼서 30% 돈 안 줬어. 그럼 이때부터 유치권 행사하면 돼요. 근데 창호가 완성될 때 돈을 안 줬어. 그럼 이때부터 유치권 행사하면 돼요. 근데 이 계약 내용은 뭐죠? 이 계약 내용은 계약금을 먼저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경매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시점이에요. 계약서상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돈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전문가분이 구독자 60만 명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전화 왔어요. 박 사장은, 그러니까 제가 그쵸, 옛날에 그 박 회장이었죠. 박 회장님은 이렇게 세세한까지 다 강의를 하냐고. 근데 이거 위에 있는 것만 달랑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유치권 성립 요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구간별로 계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중요합니다.